네, 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요즘 테슬라 화재 문 이렇게 세 가지 단어가 포털 사이트에서 테슬라 연관 검색어로 자리 잡은 지도 오래입니다. 네. 지난주 캐나다 토론토에서 테슬라에서 이제 불이 나면서 탑승자 4명이 빠져나오지 못했고 사망한 사실도 알려졌는데요. 지난 14일에는 국내에서 하루에 2건이나 전기차 화재 소식이 전해지면서 네. 이 테슬라를 비롯해서 전기차 화재에 대한 불안감이 또다시 증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일지 좀 취재를 해봤습니다. 그러저나 불나서 뭐 탑승자 전원이 사망한 거예요? 5명이 탑승을 하고 있었는데요. 예. 그중에 1명 생존했습니다. 예. 20대 여성이었는데 그것도 자력으로 탈출을 한 건 아니었고 지나가던 사람이 쇠 막대로 창문을 부숴서 구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당시 인터뷰를 좀 살펴보면 이 차량 문이 열리지 않아서 탈출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 구조자가 여성을 그러니까 구조할 당시에도 탑승 내에 어떤 사람들이 타 있는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연기가 자욱했다라고 했는데요. 지금까지 알려진 건 테슬라 차량 같은 경우에는 사고 후에 전원이 끊기면 문이 열리지 않는다. 그리고 손잡이 대신 버튼을 눌러서 문을 여는 방식이다라는 게 전부인데 네. 아까 인터뷰처럼 연기가 자욱했을 때 사람조차 인지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자욱하다면 사실상 스위치를 찾는 것도 쉽지가 않은 상황인 거죠. 근데 이게 테슬라 전기차만 이런 거예요? 아니면 전기차 대부분 이런 거예요? 네, 그나마 자동차를 만들어 왔던 제작사 같은 경우는 조금 안전을 전제로 만들기 때문에 이제 안전 장치도 2중, 3중으로 탑재가 되어 있다라는 예. 것이었는데요. 예. 전기차 제작사는 그렇지 않다라는 말들도 있었습니다. 이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의 이야기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단순하게 테슬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기차 제작사 같이 안전에 대한 직관성이 좀 부족하고 인식 제고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전기 에너지가 나가더라도 기계적으로 손잡이를 당기면 열린다는 이중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결여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중국 샤오미카 등등에서 휴대폰 만들다가 전기차 만드는 회사들이 많아요. 이런 데들은 안전에 대한 검증이 아직 안 돼 있어요. 그래요. 아무튼 그럼 화재가 발생하고 빠져나오고 골든 타임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차종에 따라 다르지만 약 테슬라는 1, 2분으로 알려져 1, 있습니다. 2분? 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용인 주차장에서 발생했던 테슬라 X 모델 화재 때도요. 그 탈출했던 차주가 이런 말을 했는데 1, 2분 안에 전기 에너지가 나가기 전에 저는 탈출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이 테슬라 차량에도 수동으로 문을 여는 비상 버튼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아직도 인지를 하지 못하는 알려져 있지 않은 점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 이것도 김필수 교수 이야기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게 몸에 배어야 되는데 비상시에는 우리가 멘붕이 된다 그러죠. 그 상황에서 습관적으로 손잡이를 당겨야 되는데 테슬라 차량은 도어의 트림 밑에를 들쳐가지고 이성적으로 찾아야 되는 건데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네. 근데 국산차 보세요. 아이오닉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손잡이 당기면 그냥 열리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일반 기존의 자동차 제작사와 전기차 제작사가 틀린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럼 아무튼 차주 입장에서 꼭 숙지해야 되는 게 어떤 거예요? 꼭 숙지해야 되는 걸 전문가를 통해서 알아봤는데 네. 사실상 우리가 알고 있지만 운전을 하다 보면 또 쉽게 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점들이 있었습니다. 가령 골든타임이 짧기 때문에 바닥에서 연기가 올라오면 벌써 이미 화재가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네. 어떤 차종이든 바로 세워놓고 바로 탈출을 해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119에 신고를 해야 한다라는 게 현재로선 최선이고요. 예. 다만 운전을 할 때도 좀 잊기 쉬운 부분들이 바닥에 배터리 팩이 있기 때문에 충격을 받으면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때문에 과속 방지턱 그리고 경계석은 가급적이면 부딪히지 말라라는 점이었고요. 침수 도로도 지나가지 말라라는 점들도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그 차종에 따라서 탈출하는 방법을 차주가 직접 확실하게 숙지를 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점이었는데요. 그 생각보다 아직 구비를 안 한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지금이라도 비상망치를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해봤습니다. 아니 차가 얼마인데 누구는 일부러 부닥치고 싶어서 부닥치나요? 그렇죠. 운전을 하다 보면 사실상 그러니까요. 예고할 수 없는 예, 그런. 예. 네. 근데 근데 지난달 안성도 그렇고 캐나다 토론토도 그렇고 둘 다 도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다음에 화재가 발생했던 건데요. 예. 여기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경고를 보내오고 있습니다. 한번 김필수 교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불은 앞으로 계속 날 거예요. 이 정부가 이 종합대책 발표했지만은 일선에서 느끼는 경우는 피부로 와닿는 정책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정부가 불 안 나기만을 손 빌고 그냥 하늘 쳐다보고 빌고 있는 거죠. 네.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도어 손잡이는 사실상 가장 상식적인 위치에 있어야 맞는 것인데도 이게 문제 제기가 수년 전부터 되어 왔지만 사실 미국의 개선을 유도하겠다라고 했던 정부도 이를 받아들이겠다라고 했던 자동차 제작사도 사실상 전혀 개선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 어제 오늘 나왔던 얘기는 아니잖아요. 네. 꽤 된 거잖아요. 근데 안 고치고 있는 거잖아요. 계속 그렇죠. 다음에 또 그걸 주제를 해보겠습니다. 그 심사는 도대체 무슨 심사냐가 궁금한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유승민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